자, 올해 공군사관학교 전형들을 알아보고 그 전형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형 프로세스. 공군사관학교는 크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1, 2 세 가지 전형으로 나뉘는데, 일반 전형은 교장 추천을 포함해서 교장 추천 전형, 일반 전형 두 개를 한 번에 칭해서, 특별 전형은 고른기회 전형, 그 다음에 제외국민 등의 특별 전형 1과 아까 말씀드린 이과생들만 뽑는 상위 10%, 이과 상위 10% 내의 우주 신인력 자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일반 전형을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학교장 추천으로 한 번 사정을 받고 학교장 추천으로 미선발되면 일반 전형으로 내려가요. 즉, 두 번의 사정 기회가 있다. 학교장 추천을 못 받고 그냥 일반을 쓰면 1차 시험 보고 일반 전형만 사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전형 친구들은 특별 전형에서 사정을 받게 되면 학교장 추천과 똑같이 특별 전형 한 번,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한 번, 두 번을 받게 돼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전형 2의 경우, 즉 우주 신자원 이 경우에는 조정 자원이 아니므로 조정을 뽑는 종합선발에는 응시할 수가 없고, 이 친구들은 무조건 1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요게 올해 프로세스상에서는 가장 특이한 것. 다른 걸로 돌려주지 않는다. 일반 우산 전형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왜? 이 친구들은 조정 자원이니까. 그쵸? 자, 특별 전형 1과 일반 전형, 학교장 전형 친구들은 탈락하면 일반 전형으로 갔다가 일반 전형에서 또 통과하지 못하면 정원 40% 이내에 들지 못하면 수능 시험을 보고 종합선발로 가게 되고, 종합선발에서는 정원의 20%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을 쓰면 학교장, 일반 전형, 종합선발. 특별 전형을 써도 특별 전형 1, 일반 선발, 종합선발. 쭉 세 번의 기회가 있고,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 일반 학생들은 그냥 일반 전형, 종합 전형 두 번의 기회가 있고, 특별 전형 2를 쓴 친구들은 그냥 특별 전형 2 한 번의 전형 기회가 있다. 요게 입시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입시가 변화한 것들에 그러면 어떠한 배점들이 다르게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배점 배분인데, 이 배점들을 잘 보고 내가 어떠한 요인의 강점이 있고 어떠한 전형으로 썼을 때 좀 더 강점이 있는지를 판별을 해보면 좋겠죠. 자, 학교장 우선 선발 올해 신설이고 모집 비율 30입니다. 자, 신청 점수는 다 공이 합불이고 점수로 반영되진 않고, 다만 공군사관학교의 조종 분과 신청 검사는 굉장히 빡세죠, 사실은. 그쵸? 자, 그럼 이따가 2차 시험 얘기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면접의 비율이에요. 자, 면접 650, 학교장 추천 면접 650. 1차 시험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공사는 성적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특히나 학교장 추천 성적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 자, 체력 150, 내신 200. 자, 근데 일반은 면접이 좀 적게 보고 내신을 좀 적게 보는 대신에 그만큼 1차 성적을 좀 더 봐요. 자, 3군 공이, 간호사학교까지 4군 공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학교장 추천은 그래, 군으로서의 적성이 좋은 놈들 와라. 이런 느낌이고, 일반 우선 선발은 학교 생활을 잘 못했거나 군으로서의 적성이 조금 떨어진다면, 즉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면접을 조금 못 봤다면, 그러면 최소한 공부라도 잘해라. 항상 요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사관학교의 입시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공부 쪽보다는 살짝 어디에 좀 쏠려 있다? 면접과 체력 등의 적성에 조금 쏠려 있다. 이거는 3군 공이, 4군 공이, 간사까지. 그게 흐름이 좀 있어요. 어느 때는 성적을 좀 무시하다가 어느 때는 좀 면접을 우선시 하다가. 요즘에는 단언컨대 2차 시험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공사를 위주로 한, 공사가 위주에 이끌고 있어. 사실상 비율을 봐도 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들, 4군의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별 전형과 종합선발은 다 똑같이 일반 우선 선발의 기준을 따르고, 그렇죠? 자, 1차 면접 450점. 다만 종합선발에서는 수능이 400점이 들어가고, 그렇죠? 다른 거 안 보는 대신에 1차 300점과 내신 안 보는 대신에 그게 수능으로 바뀌어 있다. 자, 종합선발에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다른 학교는 다 들어가는데. 자, 공군사관학교의 내신은 좀 급간의 차이가 커요. 내신에 영향력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군사관학교는 원래 일반 전형 100%를 뽑는 거에서 전형을 계속 다양화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전형을 다양화하는 과정 속에서 종합선발도 생긴 거예요, 사실은. 내신 때문에 못 뽑히면 공부라도 잘하는 친구는 자기가 억울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잘 본 친구들은 종합선발에 뽑힐 수 있게끔. 다만 올해 바뀐 것은 수능이 500에서 400점으로 바뀌고, 그렇죠? 면접이 450점으로 늘었다. 면접이 더 커요, 수능보다. 아주 확고한 워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군사관학교 입장에서는 적성이 좋은 놈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이거에 제일 많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워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고민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특별 전형과 학교장 우선 선발이 거의 좀 비슷한 전형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3번의 전형을 받는, 내가 특별 전형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우선 선발로도 쓸 수 있는 자격이 둘 다 된다면, 그럼 뭘로 쓰는 것이 낫겠느냐? 자, 특별 전형 뽑는 인원수 해봐야 재외국민, 중국민, 그 다음에 독립, 국가유공자, 농어촌 차상위 5명, 총 15명밖에 안 돼요. 특히나 내가 속하는 건 이 중에 하나일 것이므로 내가 어디에 속하든 5명의 캐파 안을 쓰게 된다는 거죠. 5명 캐파는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몇 명이 우연치 않게 농어촌도 돼. 그래서 걔가 농어촌을 썼어. 그러면 이미 2캐파는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소수인 데들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무조건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쓸 수 있는 학교장 우선 선발보다 농어촌이나 차상위가 더 유리해 라고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유공자 전형이나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은 공사 같은 경우에 1.5배수, 1차에서 1.5배수까지 봐주는 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성적에 자신이 없으면 재외국민을 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독립이나 국가유공자는 농어촌이나 차상위와는 다르게 그 숫자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다. 게다가 걔가 굳이 공사를 쓴 애들 그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럼 경쟁률이 오히려 학교 우선 선발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내가 해당한다면, 쓸 수 있는 게 해당한다면 학교장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쓰는 게 낫겠다. 하지만 농어촌 전형과 차상위 전형은 묶어서 하나이고, 농어촌 친구들 많아요. 사실 아직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지만 읍면, 군 많거든요. 차상위도 물론 우리나라 한 가정이면 아이가 몇 명 이상 되는데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아. 이거는 많아. 그래서 아마도 이거 지원자 대 5명 하면 이거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 교장 추천에 어떤 경쟁률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럼 굳이 이걸 써야 되는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나 독립유공자, 유공자 전형이라면 고민치 않고 써도 좋다. 농어촌이나 차상위는 그때의 상황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특별전형 2는 아주 별도의 전형이니까, 2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시력이 안 되거나, 혹은 시력이 안 되는데 조정을 하고 싶거나, 전투기를 몰고 싶거나, 혹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써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한국사가 가산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전체 점수 내에서 20점이 배정되던 것을 이제 가산점 형태로 최대 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전형부 배점 잘 봐두고 자신이 어떤 전형을 썼을 때 어떠한 것들의 평가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봐두면 되겠어요. 자, 결국 방금 설명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의도는 뭐냐? 2020년도에 우선 선발, 이전에는 우선 선발만 100%였던 것을 2021학년도에는 종합 선발을 만들었어요. 이 종합 선발은 내신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공사에 올 수 있는 우수한 자원들을 뽑기 위해서예요. 사실 내신의 영향이 컸는데, 내신과 면접이 안 좋아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다각한 거죠. 2024학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을 신설했는데, 이 학교장 추천 신설의 목적은 명확해요. 다른 것보다도 장기로서의 자주를 갖춘 지원자, 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지원자를 뽑고 싶다는 거죠. 자, 3군 공이 마찬가지지만 종합 선발로 들어온 친구보다 일반 우선 선발로 들어온 친구가 더 적응도가 좋고 성적도 잘 나오고 적응을 잘해요. 일반 우선 선발로 들어온 것보다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더 탈락률도 좋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는 일반 대학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시로 들어온 친구보다
우선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학교에 더 적을 두고 남는 경우가 많아요. 즉 어떠한 특별한 넌 학교장 추천이야. 너 그러면 공사 가고 싶어서 온 거지. 자기 스스로도 난 공사하고 싶어 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공사에 가야 돼 라고 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장 추천을 받고 썼을 때 일반 추천을 받고 썼을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장을 받고 쓰면 더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웃기게도 심리적으로. 그래서 교장 추천을 늘려가는 목적은 다 하나다. 즉 학교의 끝까지 남을 진성을 제대로 뽑고 싶다. 진성인 애들을 가려내려고 한다. 인 거죠. 그러면 공사는 진성인 애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흔히 공사는 무조건 성적으로 간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사실 과거에도 내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공사였다.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사였다는 거죠. 또한 면접할 때도 공사의 면접은 학교 생활에 대한 질의가 조금 심도 있게 나오는 것이 좀 특징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학교 생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덜 할 때가 있었고 최근에는 좀 덜하는 추세에 있었긴 하지만 원래 예전의 공사는 학교 생활부에 대한 질의가 좀 빡셌다. 이런 것들은 학교 생활을 잘하는, 즉 학교 생활에 충실한 놈이 꼭 장교에 알맞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사도 사실 나름의 성적 이외에 장교로서의 자질을 갖춘 애들이 누구인가를 판별해 오는 걸 해왔던 거예요. 다만 성적, 그 반영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성적 요인이 눈에 크게 보였을 뿐이지. 자, 이러한 추세 안에서 작년에는 2차 전형 탈락자 중에서 면접으로 탈락한 친구들이 많이 확인이 돼요, 실제로. 이거는 입학처하고 얘기하면서도 확인했던 건데 작년에는 2차 전형에서 그전보다 많이 탈락을 시켰다. 그동안은 내신을 가지고 장교로서 자질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뭘 가지고? 면접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면접의 반영 방식을 기본 점수 높게 주고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점수의 차이를 주고 이 안에서 탈락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작년과 올해, 작년에는 반영 방식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올해는 반영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작년과 올해 면접을 어떻게든 제대로 본 친구를 뽑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공사의 워딩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작년과 올해의 어떤 전형 방식을 통해서. 자, 올해 공사는 2차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 지금 내신은 올해는 바뀐 게 없어요. 내신은 똑같이 3점 격차, 6점 격차. 학교장 6점, 그리고 일반 우선 3점의 격차인데, 사실은 내신 반영 비율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공사 내에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지금 벌써 상분 중에서 가장 높은데 더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 같고, 그럼 내년에는 내신 비중이 좀 더 오를 수도 있다. 비중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 뭐냐? 급간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급간 6점인데 1급간마다 10점씩 벌어지면 이것만 가지고도 꽤나 큰 타격이 있어. 그러면 나는 공사하기 위해서 내신 준비 잘해야 돼. 지금도 조금 잘해야 되지만. 자, 그 밖에 조금 더 발전한다면 학생부 보는 거 좋아하니까 공사는 학교 생활 점검하고 학생부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올해 회사의 교장 추천이 바뀐 것처럼 회사의 교장 추천은 올해 비교과 점수가 100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냐? 학종하겠다는 거예요, 학종.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내신과 학종을 함께 보는 형태로 공사의 어떤 우선 선발 전형도 조금 변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고려치 않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올해 회사에서 하니까. 회사에서 이게 어떤 식의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 이렇게 학종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의 적응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공사도 특히나 학생부를 좋아하는 공사도 반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다. 지금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1학년이라면 공사하기 위해서 내신 관리 좀 신경 써달라, 이 얘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형 일정을 좀 보면, 자, 이거 뭐 3군 거의 비슷한데, 자, 원서 접수는 6월 16일부터 6월 중순부터 6월 26일 10일간 이루어지고 UA 어플라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 다 접수를 하되 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UA 어플라이에 26일 날 끝나고 나면 27일부터 학교에서 예 교장 추천이에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장 추천 받으면 추천서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추천서 같은 게 폐지가 되면서 학점 추천에서 추천서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5개의 카드 추천서도 안 받아도 되면 아무 부담 없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없어져서 추천 전형을 쓰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거야. 특히나 전체 우리 아까 봤듯이 전체 공사에 지원하는 게 5,000명이 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5장씩 1,500개 교교라고만 쳐도 고교의 숫자가 1,500개라고만 해도 자기 전체 인원수 5,000명을 훨씬 넘어서는 7,000명 이상이 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라. 내가 성적이 안 나오든 나오든 공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야 돼. 한 학교에서 5명 이상이 공사를 쓰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렇죠? 자, 1차 시험의 시험일은 자, 7월 마지막 주, 올해는 29일, 3군이 02, 이날 4군이 간사까지 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보게 되고, 자, 성적 확인, UA 어플라이에서, 그 다음에, 학교자 발표 11일날. 이 성적 확인도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이 공사는 작년까지 이 성적을 확인하면서 2차 시험에 응시하겠느냐, 응시하지 않겠느냐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시험을 잘 본 친구 중에 이거 모르고 어차피 나 붙었으니까 그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 중에 일부가 이때 나 2차 시험 응시하겠습니다 클릭을 못해가지고 그냥 끄덕러진 거야. 그런 케이스들이 일부 있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꿨죠. 올해는 성적 확인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하고 이때 2차 시험 응시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군과 똑같이 공사만 이때 했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이때로. 그러니까 좀 신경 쓴 요인이 하나 줄었다. 요거는 좀 괜찮은 일이죠. 다만,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에 대해서는. 자, 2차 시험 등록일, 그 다음에 AI 면접일. AI 면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점수화 시키지만 나머지 군들은 아직 점수화가 안 돼요. 회사가 어떻게 결과치가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점수화 될 수도 있다. 그쵸? 1차 시험 추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자, 1차 시험 추가 발표 다음 날, 8월 26일부터 이제 수능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합불인지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수능에서 내가 뭐 문과로 지원할지 이과로 지원할지 등등등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다. 내가 사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사관 떨어졌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뭐 이과를 쓰기 위해서 뭐 딴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죠. 하지만 통합 수능이 되면서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접수에 있어서 어떤 묘수를 부려볼 수 있다. 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수능 접수하니까. 그 밖에 1차 시험, 자, 10월 중순까지 보고 합격자 발표는 11월까지. 예전에는 10월 달에 우선선발 발표가 났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아예 11월 거의 수능 전주에 발표가 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요 1차 시험 보고 나서 발표 날 때까지 놀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발표 나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내가 붙을 줄 알았는데 발표 나고 떨어지면 일주일밖에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니까 꼭 당부컨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준비한다고 뭐 운동만 한다고 깝치면 안 된다. 정말 공부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이거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항상 보는 선생으로서 꼭 강조하고 싶어요. 1차를 잘 보고 나서 면접에서 안 됐지만 수능에서까지 안 돼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종종 봤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던 대로만 했으면 충분히 붙고도 나왔을 텐데 뭐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나 우선 선발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사이트 가서 뭐만 확인하고 이런 것만 보다가 떨어지는 케이스도 봤다. 절대로 나태한 친구들 절대 안 된다. 1차 전까지 반드시 수능 대비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를 당부하면서 자, 전형 일정은 요로 하고